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약수론 논술 국어문항 분석 대학교는 국민대학교입니다. 작년에 처음 약수론 논술 시험이 도입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시험을 3번 봤습니다. 오전에 1번, 오후에 2번. 그래서 인문계열이 원래 8문항이고 자연계열이 2문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문계열이 총 24문항, 자연계열이 6문항으로 전체적으로 30문항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일단 배점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니 오전 회차의 문항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오후 회차도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배점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고배점 문항 11에서 12점, 그리고 중간 배점 9에서 10점, 그리고 저배점이라면 7에서 8.5점. 실제로는 저배점 문항이 딱 2문항이고요. 나머지 6문항이 전부 중간 배점 3문항, 고배점 3문항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꽤 높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배점에 관련해서는 각 문항당 3개에서 4개 정도의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배점에 대해서 부분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여태까지 저희가 분석을 했었던 가천대학교 아니면 상명대학교하고는 좀 다른 점이다.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빈칸 출연이었고, 이거는 어느 학교든 뭐 동일한 조건으로 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출 같은 경우를 분석해 봤을 때도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아주 골고루 가장 좀 평이하게 낼 수 있는 문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서술형인데 글자 수가 딱 지정되어 있는 게, 이런 문항이 국민대학교가 앞으로 조금 약수론 논술의 어떤 패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문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 수 지정을 하는 학교가 국민대학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삼육대학교나 뭐 서경대학교도 이런 조건 서술형 문항, 그리고 실제로 가천대학교도 올해 이런 조건 서술형 문항이 나왔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글자 수가 생각보다 꽤 길다라는 거죠. 다른 학교들이 한 20자 내외, 좀 많아도 30자 내외였는데 실제로 70자 내외, 뭐 50자 내외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단답형 주관식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술형 형태의 이제 문항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문항들이 아무래도 고배점에 들어가는 문항이고 가장 난이도가 높게 학생들이 좀 체감 난이도 자체가 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다른 학교들의 약수 논술을 준비하다가 지금 국민대학교 이 문항을 봤으면 조금 당황할 거예요. 이거 단답형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만약 국민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재 조건형 서술형에서 글자 수를 최소 50자 아니면 70자 내외로 쓰는 그런 또 연습들을 꾸준히 좀 하셔야 된다. 다음은 개념어 추출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건데 조금 눈여겨보는 게 한자 성어, 맥락에 맞는 한자 성어나 뭐 N음절의 한자어나 개념용어로 정확히 기재하는 유형으로 문제를 냈고요. 이음절, 사음절 조건이 이제 힌트로 일반적으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만 한다고 하면 뭐 큰 부분 없다. 큰 문제는 없었다. 그다음 비교 대조 서술형. 어떤 두 이론이나 관점, 작품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비교하는 형태들 있죠. 지금 보시면 뭐 버얼리, 오컴의 보편, 견해 차이를 한 문장으로 서술한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A는 뭐뭐하고 B는 뭐뭐하다 같은 대비 구조의 반복 연습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이런 게 고배점 문제로 내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비교대조 서술형 문제도 앞으로는 국민대학교가 조금 지향하는 이 약수론 패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는 게 좋지 않나. 다음은 이제 복수 제시문에 대한 통합형 문항들이 있죠. 가나 두 제시문 내용을 연계해서 핵심어를 추론하거나 뭐 요약하는 내용들들. 요 정도는 이제 다른 학교들의 약수론 논술에서도 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다른 학교에서 다 보여주는 패턴이지만 다만 그 난이도, 개념들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한자 성어나 뭐 한자어를 뭐 사용한다거나 보다는 그냥 제시문에 있는 내용의 단어들을 바로 그냥 추출한다거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동일한 조건에서도 한자 성어가 들어가거나 맥락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건 이른바 고사성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자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한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못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반적인 인문 논술보다 분명히 난이도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봤었던 평이한 약속 논술에 비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아니면 이거 약속 논술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올해 만약 국민대 준비를 하면은 현재 뭐 30문항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최소한 저는 3회차에서 5회차 정도 무한 반복으로 일단은 계속 좀 문제를 풀어내고 최소한 응용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경향성 중에서 인문계열에 대해서 좀 한번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오전 회차 문항이고요. 일단 제시문의 주제나 핵심 내용들은 한번 정리를 해놨고 출제 과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독서 파트가 많습니다.
뭐 물론 아예 문학 파트가 없거나 하진 않아요. 뭐 아니면은 이제 수능 특강이 아닌 국어라고 하는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문학 작품들을 이제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주로 독서 파트에서도 특히 인문 철학이나 사회 경제 예술 문학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문과 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이 독서 제시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물론 뭐 과학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한 문제 정도 대부분은 전부 그냥 인문 계열과 좀 연계되는 그런 이제 뭐 분야 그리고 제시문의 주제, 핵심 내용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물론 5회차도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는 유사성을 띠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차당 두 문제다 보니까 여섯 문항을 다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연계열도 일단은 독서 파트가 압도적인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과학기술 관련된 제시문들이 확실히 많이 나오고 있다. 최소 각 회차당 한 문제씩 거의 50%죠. 50%는 무조건 과학기술 단독 독서 파트 제시문이 나오고 하나는 대부분 문학 작품 플러스 뭐 국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문학 플러스 독서 이런 식의 복합적 문항들을 이제 한 문제 정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문계열 기준하는 이제 출제 비중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은 작년 기준일 때는 전체 4문항이었고 나머지가 전부 인문철학, 문학예술, 사회경제 파트였습니다. 독서 파트가 거의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문학만으로 단독 문항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학교들과 틀린 약간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태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다른 거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일단 문제 유형에서만 한번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인문계열은 빈칸 추론, 조건 서술, 그리고 개념어 비교 대조, 그리고 복수 제시문 이렇게 대표적으로 5종 정도가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목에 대한 비중도 국어, 독서, 문학을 최대한 균형 있게 출제를 하려고 했고 이에 반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주요 문항이 빈칸 추론은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표 완성형 중심. 요게 아무래도 이제 그 과학기술 독서 때문에 표 완성형을 내는 것 같고 조건 서술이 한 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올해도 좀 주요 문제 유형으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 건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자연계열은 문항 수가 적다고 하지만 한 문항당 배점이 꽤 높아요. 왜냐면 9에서 11.5점. 왜냐면 20점 만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독서가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과학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연계는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별 변화라기보다는 회차의 변화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인문계열 3회차를 다 비교했을 때 일단 1번 문항부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다음에 복수 제시문은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문학은 어떤 제시문을 냈는지, 이 과학기술 독서 제시문이 나왔는지, 사회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고배점 주제들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문제의 위치에서 몇 번이었는지 정도를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건데 일단 굉장히 골고루했어요. 겹치는 부분 하나도 없이. 특히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전은 수필과 고전 선물, 오후는 근현대의 단편 소설, 오후 2회차에서는 문학 제시문을 연기하는 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5번, 7번, 9번. 그런데 시조, 고소설, 현대시 등등 굉장히 골고루 내고 있다. 문학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독서 제시문의 좀 경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회에는 약간은 운도 필요하다. 문학작품에 강성을 띠고 있는 친구가 만약 5, 2회차에 걸렸다라면 상당히 좀 이익이 됐을 거라 보여지고 반대로 만약에 문학이 약한 친구였다라고 하면은 5, 1회차 때가 훨씬 더 유리했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복불복 같은 느낌들이 있다. 실제로 이제 2026학년도에 제가 보는 가장 크게 보는 네 가지 경향성은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서양 철학과 심리 철학에 대한 관련된 인문 철학 분야 문항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로 이런 철학 계열 쪽으로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문항들이 왜냐하면 이 철학 관련 문항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제시문을 내겠다라고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낸 것 같고 두 번째는 복수 제시문이 무조건 회차당 한 문항 이상이 다 출제가 됐다. 각 회차마다 가나 형식 문항이 반드시 포함이 되고 주제어, 대립 개념을 교차 놓게 하는 이런 훈련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쓰시오 유형 두 개념의 비교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형식이 무조건 매 회차 나왔고 수능 특강을 거의 다 연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5, 2026 수능 특강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고 문학 같은 경우는 2025에서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게 좀 명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EBS 연계율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다른 학교들이 그 당해 연도의 수능 특강을 집중적으로 내는 데 비해 국민대는 아무튼 그 재작년까지 좀 연계가 되는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는 그 수능 특강에 있는 모든 제시문들을 다 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의 유형과 문제의 그 답을 맞춰내는 패턴들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채점 기준 중요하죠. 일단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가장 크게 포인트가 뭐다? 부분 점수입니다. 복수정답 문항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정답 일치는 동일하고요. 순서 무관도 인정해주고 있고요.
동의어 유사 표현을 인정해 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다른 학교들이 동의어 유사 표현 인정 안 해주는데 요런 게 이제 굉장히 눈에 띄고, 서술형의 완성도는 답안에 따라서 부분 점수 부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답을 명확하게 쓰는 연습을 좀 잘해야 되고, 뭐 N자네, M문절, N어절 조건 있죠? 뭐 3어절로 쓰시오 해서 4어절로 쓰거나 하면 무조건 감점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좀 정확히 맞춰야 되겠다. 대비 전략으로는 일단 크게 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빈칸 출연하는 무조건 맞춰내야 되는 겁니다. 원문 독해 훈련들을 좀 적절하게 하고, 이럴 때 이제 N음절, N어절 같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거. 어절 문제 나오니까 이런 거 잘 좀 준비를 하시고, 조건 서술형.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국민대학교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50자나 70자 유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글자 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연습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한 문항에서 20자 혹은 70자까지. 수능 특강에 있는 독서하고 문학은 무조건 정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27 그리고 작년 26까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27 중심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걸, 왜냐면 어차피 올해 수능 학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비교 대조형 문제는 한 문장으로 비교하는 연습들. 철학 사회 지문에서 어떤 대립 개념들 있죠. 뭐 보편과 개별, 뭐 투표와 심의 이런 것들을 딱 한 문장 혹은 일단은 각각 정리를 해서 한 문장을 붙일 수 있게,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국민대학교 준비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복수제 시문, 가나교차 독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핵심어 AB 유형의 산지문 정보를 뽑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보 잘 찾아야 되고, 시간 배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8문항을 72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따져보면. 그 고배점 문항들이 대개 10에서 12분 정도, 저배점은 6에서 8분 정도 안에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항당 최소 9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단답형 문항들을 최대한 빨리 풀어내고 최대한 시간 확보한 상태에서 이 고배점 문항으로 접근하는 형태를, 요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인문 철학의 배경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문과계열 학생들은. 반대로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배경들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국민대 논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문 기반이긴 하지만 논리적 글쓰기보다는 독해 정밀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꼼꼼히 읽고 정확하게 옮기는 훈련,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EBS 수능 특강 독서 문학 기출 분석하면서 병행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오늘은 국민대학교 약수론 논술 국어 문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 말씀이 이런 겁니다. 준비된 학생만이 국민대 논술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약수론 논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뭐 편견이라면 편견으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별로 약수론 논술이라고 하는 거 준비 잘 안 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가는 건 맞지만 각 학교별에 맞는 어떤 문제 유형 패턴 그리고 채점 기준에 맞는 답을 쓰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무시하는 친구들, 그거를 간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약수론 논술 보러 들어갔는데 하다가 나오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논술입니다. 약수론 논술도 공부를 해야지만, 그리고 학교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인천에서 만약에 약수론 논술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연세탐구학원,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7월 20일부터 약수론 논술 이제 정규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만약 약수론 논술 좀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꼭 저희가 수업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자기에게 맞는 학교의 약수론 논술이 어떤 것들이,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철저하게,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4개월 동안 정말 잘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 저는 뭐 국민대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본인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학교 라인, 그 정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내신으로 가지 못하는 학교를 지금 남아있는 4개월만 잘 준비하면 갈 수 있다? 무조건 해야죠.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오늘 입시를보다 국민대 편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약수론 논술 국어 문항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